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인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이라는 현실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로 가족 형태가 축소되는 가운데 명절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정 예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겸 부흥사로 활약한 고 이용도 목사의 삶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백투 1931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한 정명석 교주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추석 연휴 6일 동안 거리 노숙인들에게 도시락 특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했는데요. 1,000만 노인 시대에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는지 구티비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양말목을 이어 만든 가방들을 자랑스레 펼쳐 보입니다. 71밖의 은퇴 노인들이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시간씩 모여 만든 상품입니다. 손님에게 어울리는 가방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동네에 이거 시니어 클럽 일자리인데 일하기 전에는 너무 집에서 그냥 무료하면 그렇게 지내다가 일주일에 2번 일해요. 2번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인데 즐거워요. 노인 일자리 주간을 맞아 각 지역 시니어 클럽 종사자들이 모여 직접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학교 급식 그거 하다가 거기에 안 돼서 이쪽으로 옮긴 거죠. 시간 보내기도 좋고 사람들 만나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용돈도 되죠. 건강에도 좋고 또 용돈도 벌고 두루두루 좋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또 뭐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수준인 1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103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10% 인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일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9%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한 달에 열흘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노인들의 한 달 소득 가운데 일자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평균 53만 원 남짓입니다. 전체 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소득으로만 보면 용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계청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 의사를 조사한 결과 60% 가까이가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 등 경제적 요인이 50%에 달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기대에 한참 부족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노인이 되어가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업의 인센티브를 좀 지금보다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노인 일자리가 보다 전문적이며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지만 현재 노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 가구입니다. 정년 연장론과 함께 노년층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과거 제사를 지내던 명절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명절 가정 예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 내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명절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명절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지 취재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대에서 50대 사이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 제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던 기독교인들도 명절에 대한 달라진 인식에 맞춰 예배 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추수감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유교 문화에 있어서는 조상에 대한 감사 또는 뭐 천신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변해서라도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명절에 대한 달라진 인식에 맞춰 교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절 가정 예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교회에서는 명절 당일 진행할 수 있는 예배 순서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막상 예배 인도에 나서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명절 예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전통 예배의 형식을 빌려 간소화된 명절 예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 화목, 사랑 등의 주제 말씀을 갖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 선포에 대한 성도들의 부담감과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리더라든가 가장이 가정 예배를 아주 지혜롭게 좋은 질문을 좀 만들어서 굳어진 예배 형태보다는 말씀도 대화식으로 좀 나누고 또 간략하면서도 또 의미 있도록 이끌어주면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불신 가족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동안 못 나눴던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예배를 통해서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음식을 나눠 먹었던 추석. 가족 구성원이 축소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명절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명절 가정 예배가 또 하나의 한국 명절 문화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시무언, 말었음이 옳다. 이 말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와 부흥사로 활약했던 고 이용도 목사의 가르침이자 그의 이름 앞에 붙여진 호입니다. 조선교회의 부흥을 이끌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도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 이 목사의 삶이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인 주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학점과 스펙 관리부터 봉사활동까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오늘날 청년의 일상입니다. 완벽해. 샵 오늘도 샵 완벽한 아침. 샵 성공을 향해. 모태신앙이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점점 신앙과 멀어지던 어느 날 주아는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갑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조선의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를 만나 말씀을 들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너 어디 서 있느냐 주님 물으시네 주 예수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조선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고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고 이용도 목사. 33년의 생애 동안 예수를 닮아갔던 그의 신앙이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백투 1931 시무원 이용도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슬립 형식을 활용해 신앙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국 교회사 인물들의 뮤지컬이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의 얘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거를 만들자. 이번 작품은 뮤지컬 바보사랑과 라스트 찬스 등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제작해왔던 세븐파이프 극단의 첫 번째 기독교 뮤지컬입니다. 내달 2일부터 한 달간 관객들을 만나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청빈과 나눔의 삶을 살았던 이용도 목사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 배우들과 제작진 모두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모든 걸 다 주시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가져오시는 게 거의 없고 이분의 그 공연을 그렇게 받을 수 없겠다. 극장에서 막을 내린 뒤에도 공연은 이어집니다. 극단 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관람을 신청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검찰이 이단 JMS의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에게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인 일명 신앙스타를 선별하고 관리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쇠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도들을 성폭행해 징역을 산 뒤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주 정명석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거듭 제기해 공판이 지연됐지만 대전고법은 지난 27일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즉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28일부터 6일의 연휴 동안 거리 노숙인들이 밀집된 북팡역 북광장, 인천터미널, 주안역, 동인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상담과 도시락 특식을 지원합니다. 특식 도시락에는 송편, 소불고기, 모듬전, 잡채 등이 들어가 있고 선물 꾸러미에는 속옷, 양말, 한과 찐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내일 여는 집 이사장 이준모 목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너무 길고 노숙인들의 고충이 길어질 것으로 여겨 사회복지사들에게 양해를 구해 긴 연휴 기간 동안 매일 도시락과 송편, 찐빵 등 다양한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평화교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 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강단에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전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선교 활동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문막평화교회 김재우 목사는 많은 분들이 지역 섬김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헌신해 동참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원주 문막평화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푸드뱅크와 도서관 지원 등 다양한 섬김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착용률은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약 11만 대를 분석한 결과 나홀로 운전 차량의 안전띠 착용률은 80%였지만 다인 탑승 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평균 17.7%로 뒷좌석에 2명이 탑승한 경우에는 11.4%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소는 장거리 운전이 잦은 추석 연휴 기간은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동승한 가족이나 지인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에서 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연휴 동안 이른바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등의 30에서 50%를, 약국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의 30%를 가산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은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지난 2년간 11%나 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다음 달 발표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에 관여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를 제안했지만 도로공사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 가격은 약 6,300원으로 지난 2년간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떡꼬치는 18.5%나 인상됐습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이 올해만 7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계약 가구 중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은 30%에 가까워 전세금 반환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독교식 결혼을 진행하던 이라크 북부의 한 예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100명이 넘게 숨지고 15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니네베주 지역의 한 예식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라크 민방위군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예식장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가연성 소재로 외관을 꾸민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0년간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의 표적이 돼 숫자가 줄어든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덮친 또 다른 재난이라면서 2003년 당시 150만 명이던 이라크 기독교인은 현재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경쟁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핵무기 수가 수십 년 만에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사용은 엄청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과시하는 풍조는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는 언제 핵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며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폐전기 전자제품에서 희귀금속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EU 등의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2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중요 광물 서밋 연설에서 이런 의향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미국 주도로 지난해 발족한 핵심 광물 안전보장 파트너십 협력을 넓힐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EU, 호주 등 14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반독점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 중인 미국 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검색엔진 종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 하자 구글이 항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출석한 행동경제학 교수 안토니오 랭걸이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구글은 삼성전자 측에 양측 간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고 삼성전자가 물러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행히 구름이 짙게 끼지 않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아침 안개와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6도, 부산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이어서 방송되는 추석 특집 구티비 다큐 스페셜 슈퍼피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속죄와 참의 뜻으로 고기 대신 생선을 먹어야 하는 금요일의 어식 문화가 담긴 숨겨진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티비가 마련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풍성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